기시다 후미오 일본 현 총리가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오염수 방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스가 아베 정권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과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러한 의지 표명으로 인하여 한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 뉴스 NHK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7일 기시다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오노 아키라 도쿄전력 사장으로부터 방사능 원전수의 해체 작업 현황과 성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탱크에 봉인되어 있는 대량의 원전수를 보고 망언을 내뱉는데요. 이렇게 많은 탱크에 원전수가 보관되어 있다니 이것들을 보니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통감했다. 이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의 여파로 시설의 빗물과 지하수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입으로 아직도 하루 평균 140톤 이상의 방사능 원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원전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런 원전수를 다액 종제거 설비로 여과의 저장 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는 원전 탱크를 보면서 많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원전 처리에 대해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주변 나라를 의식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방사능 원전수의 방수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며 도쿄전력 간부들을 만나 해양 방류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제1원전 방문은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시다 총리의 쇼가 시작되는데요. 지역 민영방송 TV 후쿠시마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직선 거리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쿠시마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인 미치노에 키나미에를 방문하여 후쿠시마에서 자란 쌀과 채소 그리고 가공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후쿠시마의 한 딸기 농장을 방문하여 딸기를 맛보며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이 안전하다는 기시다의 생쇼인 셈이죠. 한편 이러한 기시다의 대응과는 다르게 후쿠시마의 방사능 원전수가 정확하게 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9월 2일 오염수 정화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현지 뉴스 교도통신에 의하면 현지 시각 9월 2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제거 장치에서 배기 중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가 최소 10곳 이상 파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의 정화 작업에서 발생한 진흙을 옮겨 담는 과정을 하다가 갑자기 방사성 물질의 농도 상승을 알리는 경보가 급하게 울려 점검했더니 필터들이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발견된 곳 외에 10곳을 더 점검한 결과 9곳에서 같은 형태의 찢겨짐이 발견돼 있었다고 합니다.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 필터는 총 25개로 검사하지 않은 필터 또한 같은 형태로 파손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터에 문제가 생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필터 찢겨짐이 발생해 25개 전부 교환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도쿄전력은 필터의 교체 주기나 점검에 대한 방식을 내놓지 않았고 이번에 또 필터 찢김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원전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선택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는 당시 있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처리수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전혀 없는 정도의 단계까지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후 오염수에는 3종 수소와 스트론튬 등 다수의 방사성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1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전부 방류하는 데에는 약 30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은 일본의 오염 시스템이 정화 처리를 하고 완벽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2010년 10월 23일 날 발표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핵종이 특히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되어 바다의 생명체들과 인간 DNA까지 심각한 변형과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공개한 여러 문서를 참고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불검출 수준으로 정화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이미 2013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일본의 오염수 처리 기술의 한계를 지적했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해양 방류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바로 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가장 큰 태안인 대기 방출은 해양 방류보다 돈이 많이 들고 지상의 저장소 또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2019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가 밝히기를 2016년 기준으로 34억 엔이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료부와 한국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인 런던 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강력 제기하고 이 사건을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가 한국에 유입이 되는 시기는 5년 후라고 예상하는데요. 전문가가 밝히기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일본 예정대로 정확하게만 정화 처리가 된다며 한국에 유입이 되어도 인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정화시설의 관리가 말도 안 되게 되는 지금 처리되지 않은 해당 오염수가 정말 인체에 영향이 미미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정화 필터 파손에 대해 도쿄전력이 밝히기를 주변의 방사선량의 상승이 아직까진 확인되지 않았으며 작업원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필터 14곳도 점검을 진행해 필터를 교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고 오염수를 해양 방류 계획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필터가 찢어진 날은 지난 8월 24일이었으며 뒤늦게 이 소식을 발표한 건 9월 2일이었죠. 또한 도쿄전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개를 조사하여 10개의 필터가 찢어져 있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이 발표를 과연 믿어야 할까요? 기시다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계속 방사능 원전수의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료부 당국자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